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자력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그 파이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좋은 소식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파이 네트워크 하면 빌더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 웹3,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인터넷이고 가치의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가치를 가질 때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항상 이제 저희들의 관심사이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항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카톤 대회에 3,539팀이 참여했다 하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 이어서 며칠 전 나왔던 것은 아마 마감일이 다 다가왔는데 아마 3월 5일로 연기가 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해카톤이 이제 마감이 되고 나와야만 그 후속 뉴스들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트위터에 올라왔던 글을 보면은 코어 팀은 잘 알려진 기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하고 견고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상당히 바쁘다, 이런 뉴스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데이에 뭔가 확실한 소식을 전하려고 이 해카톤에 참여한 이런 유명한 기업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뭔가 파트너십을 맺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추측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이제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IQ 유튜브를 하고 있는 그 유명한 분인데, 최근에는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분이 상당히 재밌는 말 하나 글을 올렸는데, 니콜라스 박사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내 돈을 위해서는 absolutely 그래야만 한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림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서, 그게 상당히 이제 옛날에도 본 듯한 그림이지만은 관심이 있어서 이 양반의 이거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상당히 이제 파이데이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이 뭐냐 하면서 상당히 그 브라우저에 올라올 수 있는 앱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가장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니콜라스 박사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은 이건 정말 빅 뉴스인데, 이와 같은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와 같은 뉴스들이 언젠가 나올 수 있을지, 과연 사토시 나카모토가 니콜라스 박사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몇 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 그림 그렸던 분도 상당히 그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그림들을 예전부터 많이 그렸고, 이런저런 예상되는 이런 미래의 일을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꽤 알려져 있는 유명한 분이라서 그냥 재미로 한번 보는 것도 좋겠고, 정말 파이데이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우리의 그 파이 네트워크하고 상당히 관계가 될 만한 그런 일들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그런 트윗이랄까 그런 뉴스들을 많이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오픈 AI 그 챗 GPT가 이 비영리에서 영리로 가는 바람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게 실망을 하고 빠져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챗 GPT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인류에게 상당히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리고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하는 이런 지적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 팀에 있는 AI 전문가들, 또 외부에 있는 AI 전문가들을 모셔와서 캘리포니아에 AI 본부를 만들어서 챗 GPT의 대항마가 될 만한 것을 만들려고 지금 꽤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을 뉴스에 이제 접하고, 그러니까 소위 그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을 굉장히 한쪽으로 편향되게 이제 기계학습을 시키면은 챗 GPT는 거기에 준하는 답변을 해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챗 GPT는 오픈 AI지만은 크로스 AI를 사용하는 것들. 저는 거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베이스드 AI를 사용해서 좀 더 분열적인 주제라도 제대로 다루어서 올바른 생각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챗GPT와 같은 대항마를 만들겠다. 정말 인류를 위한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이 이렇게 이제 챗GPT에 대항하는 그런 그 챗봇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모양이 될지 저도 상당히 이제 궁금해지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기대를 걸어보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시기 되지 않을까.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슈퍼볼에 그 댄 오다우드라는 그런 유명한 재벌가가 60억 달러를 소비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영상을 슈퍼볼 TV 광고에 올렸는데 무려 60억 달러. 그 남의 자율주행을 비난하기 위해서 60억 달러를 사용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테슬라 자동차를 소개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 오히려 일론 머스크는 현대자동차의 광고에 좋아요를 눌려달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올려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좋아요를 눌리는 이런 경쟁 업체라도 이와 같이 도와주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그런 일론 머스크의 그 철학과 정신이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제 언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저께 이제 스타링크 V2 새틀라이트가 이제 궤도에 안착되고 그와 같은 것을 이제 그 테이크업하는 이런 장면들을 실제 트위터에 올리기도 하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큰 발전이다 싶어서 그 스타링크 사업이 인공위성 기반을 하는 인터넷이 우리나라에도 곧 2분기에는 들어올 것 같다 하니까 상당히 우리도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하고는 직접적으로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는 도움이 될지 이거는 몰라도 뭐 키트 자체가 한 500불을 하고 월 사용료가 한 100불 이상 되면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것이 이제 그 테슬라하고 스타링크가 뭔가 자율주행을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상당히 발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전화번호 없이도 접속이 가능하니까 어디 캠핑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아주 오지에 가서도 이런 키트만 있으면 이제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 스타링크 인공위성 기반 인터넷 관련되는 것이 전 세계 인류에게 인터넷의 혜택을 주려고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이 이제 파이코인을 페이먼트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느 날 스타링크가 궤도에 제대로 정착을 하고 원하는 만큼 이제 새틀라이트가 갖추어지고 한 2, 3년 후가 되면은 뭔가 거기에서 어떤 영업 수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넷에 가면은 앞으로 파이 페이먼트를 통해서 그 스타링크 키트도 사고 월 사용료도 내면은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일론 머스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이분은 영업 목적이 아니고 인류 이런 지구 환경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니콜라스 박사가 생각하는 저 인류에게 그런 절대 빈곤은 타파할 수 있도록 하자. 부의 재분배를 하자. 이와 같은 철학하고 맞지 않느냐 싶어서 일론 머스크의 그런 그 트위터 내용들을 제가 가끔 팔로우하고 있으니까 파이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의 생각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가끔 알려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던 뉴스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비자하고 마스터카드 암호화폐 기업이 그동안 제휴하려고 했던 계획들을 보류한다. 그러니까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기업들이 그동안 FTX 사태 이후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휴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뉴스를 띄웠길래 저도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이냐 하고 상당히 궁금했는데, 바로 이어서 비자 쪽에서는 암호화폐 사업 전략에 계속 하고 있고 로이터의 사업 축소 보도는 잘못된 정보다 하는 이런 정정 뉴스가 나온 걸 보고, 야, 이렇게 암호화폐계의 부정적인 걸 얘기하고 싶은 그런 쪽에서는 조그마한 뉴스를 키워서 이렇게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기업들하고 협약 체결하는 것을 보류한다, 이렇게 뉴스를 띄우는 반면 비자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대변인이 했던 말이, 최근의 실패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떠오르는 플랫폼과 기술들을 모두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교적 역할을 한다는 우리의 암호화폐 전략과 초점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암호화폐가 실패한 그런 암호화폐 생태계에 떠오르는 플랫폼,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교 역할을 이 비자와 마스터가 하려고 하는 그 역할은 계속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썼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기사를 읽고 그 기사의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는 좀 더 팩트 체크를 하고 해봐야만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이제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포브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인도에 있는 그 에디터 한 분이 바이코인을 인도에서 살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이제 소개하면서 상당히 그 인도 사람들에게 바이코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뉴스들을, 내용들을 알려주는 걸 보고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걸 접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포브스에서 그 창평자오에 대한 어떤 그 바이낸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저는 내용을 보지 않았는데 트위터에 이제 창평자오가 포브스에서 나오는 퍼더 거짓 정보에 대해서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트윗을 보고 한 9개로 나눠서 이제 트윗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남들이 오해할 만한 이런 뉴스를 올리는 것들은 창포자의 말에 의하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는지 아니면 알면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씩 설명하고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블록체인과 디파이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자, 언론에서 상당히 좀 잘못 다루고 있는 것들도 본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미리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페이스북에 가면은 상당히 광고가 올라오는데, 이 광고가 올라오는 것 중에 아마존이 이런 플랫폼에 이런 그 빗소프트 360이라는 이런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를 좀 갖춰줄 수 있도록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입하라, 이런 메시지의 것이 올라왔길래 저도 이게 좋은 의미로 보고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실제 그 제프 베이조스하고 인터뷰하는 그 사진도 올라와고 기사도 올라와 있고 상당히 그럴듯하게 기사가 올라와 있고, 지금도 한 1, 2%밖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가입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포인트까지 쓰길래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서 가입하고 했는데, 원래 이제 가입할 때는 뭐 메일하고 전화번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문제는 전화번호를 적어줬던 것 때문에 빗소프트 360에서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거기에 이제 예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이런 모양새를 갖춰놨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도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놨는데, 그리고 이제 전화가 몇 시간 후에 이제 전화가 와서 이게 이제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지갑을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카드를 통해서 이제 돈을 입금시키고 하는 것들이 어려울 테니까 그걸 지원해 준다는 이런 방식을 갖췄는데, 저는 뭐 돈 지불하고 하는 것들은 이미 이제 익숙한데 그런 전화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해보려고 이제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하고 이게 과연 좋은 내용인가, 이게 과연 가짜냐 하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었는데, 전화를 해왔길래 아니 전화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끊었는데 나중에 또 전화가 오고 또 전화가 오고 막 자주 전화가 와서 이제는 그 전화번호를 차단시켰는데 다른 전화번호로 또 오기도 하고 꽤 귀찮게 만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경험삼아 해보려고 하고 좋은 일인 줄 알고 해보려고 했는데, 야, 이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고 잘못하면은 크게 당할 수 있겠다. 그게 이제 그 제프 베조스하고 인터뷰했던 내용들도 상당히 거짓말인 것 같고, 경향신문의 특종 뉴스라고 나와 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 화면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완전히 거짓말 같고, 이게 상당히 저는 완전히 이제 뭐 100% 스캠이라고 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은 아닌데, 이런 전화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혹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광고에 아마존하고 협약을 했고 이런 그 제프 베조스가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다든가 뭐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것이 목표라든가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좋다 나쁘다는 것보다는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본의 미쓰비시를 위시한 10개 기업들이 메타버스 경제구역 구축을 합의를 하고 상당히 큰 메타버스의 비즈니스를 키워나가고 있다 싶어서, 이것이 상당히 이제 재팬 메타버스 이코노믹 존 해서 JMEZ를 만들어 놓고 크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뉴스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일본은 게임 산업에 상당히 유망했던 쪽인데, 세계적인 게임의 힘으로 일본을 업데이트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많이 가지고 일본이 키워왔는데, 앞으로 메타버스에서도 이런 게임을 바탕으로 한 이런 비즈니스를 하겠다 해서 실제 신원 인증이라든가 다양한 결제, 데이터 인프라, 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그 모바일에다가 앱을 깔아놓고 이 메타버스의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같이 시작했지만 상당히 크게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고, 이렇게 대기업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빨리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는 중에 코롱그룹의 전 회장 이용률 명예회장, 이분에 대한 뉴스가 갑자기 나와서 저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그 2월 28일 오전에 나왔던 뉴스에 보면은 조선비즈에서 하니까 그래도 신뢰할 만한 곳이니까, 이용률 코롱 명예회장 바이낸스와 손잡고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길래 바이낸스와 관련해서는 부산에서 이미 부산시장하고 협약을 맺고 하다가 이게 여의치 않고 해서 이제 그만뒀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 이런 그 바이낸스가 한국에 상륙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또 반기는 그런 것도 아닌 쪽인데, 이렇게 왜 코롱 명예회장이 바이낸스하고 손을 잡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서 궁금해하던
차에 오후쯤 됐을까? 기사가 다시 나왔는데, 그런 이용렬 명예회장의 가상자산 거래소 건립설은 아직 섣부른 얘기다. 그렇게 바이낸스하고 합작해서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 단순히 본인은 투자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이거 뉴스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은,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몇 년 전에 퇴임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상당히 관심 있게 들어와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드리면, 퇴임 당시 임직원에게 보낸 서신 중에서 AI와 블록체인, 자율주행, 공유경쟁 이런 산업 생태계에 올라타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포인트를 3년 전에 이미 이분이 이제 그렇게 썼고,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한데 자기는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중장기 전략 보고를 받고 이거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퇴임 결정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한데 본인이 모르니까 앞으로 이 분야를 좀 제대로 해보고 키워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두고 나서 여러 블록체인 관련된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심지어 미국 가서도 공부도 하고 뭐 등등 많은 활동을 한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야, 이렇게 이분도 금수저로 태어났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래도 몇 년 전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이거를 다시 제2의 창업으로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다시 뛰어들려고 회장직을 그만두고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참 대단한 도전적인 정신이다 싶어서 이분에 대한 관심을 제가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좀 관심을 가졌고, 이분의 포연 중에 본인은 이미 이제 한 20년 이상 코롱을 키운다고 그만큼 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쓴 것을 보고 상당히 우리도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기술에 도전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일인 것 같다 싶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재벌 그룹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저도 바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미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도 관심을 꽤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파이코인의 어떤 그 발전 방향, 이런 생태계는 계속 잘 운영되고 가고 있다 하는 거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파이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떤 뉴스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지 같이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 채굴도 열심히 하시고 KYC도 가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언젠가는 KYC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채굴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